제12단원. 자, 이제 수열 파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열. 자,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하네요. 시퀀스. 자, 뭐냐 하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어떤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수열을 이루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네요. 선생님이 규칙도 얘기 안 하고 오른쪽 위에 있어가지고. 자, 이런 규칙이 있어요. 2n-1 저거 선생님 다항식 아니에요? 다항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이 있어요. 요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자연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연수. 분수 같은 거 안 넣어요. 자연수를 넣어요. 자연수를 넣고 n을 넣고 계속 넣어간다면 1을 넣으면 이거 되고 2를 넣으면 이거 되고 3을 넣으면 이거 되고 선생님 이거 홀수네요? 맞아요. 홀수. n을 넣으면 2n-1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규칙이죠. 규칙. 어떤 규칙인가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증가하고 있네요. 얼마씩? 플러스 2만큼씩 증가하는 그런 규칙이 있네요. 그런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해 준다라는 게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 1, 3, 5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이라고 말을 해요. 항을 영어로는 term이라고 얘기하네요. 항. 자, 수열, 항 단어 지금 나왔어요. 불러줄 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이라고도 하고요. 첫째 항 혹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이라고 불러요. 쓰기는 A1, A2, A3, 땡땡땡, AN, 땡땡땡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뒤가 땡땡땡이 없다는 거는 수가 처음 시작해서 끝나죠. 그런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요. 뒤로도 땡땡땡 계속 가요. 그런 것을 무한수열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수열을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수열을 쉽게 말하면 함수다. 대응하는 규칙이다. 정의역이 그 대신 자연수다. 숫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다루는 동안에는 이 항은 자연수인 거예요. 자, 이제 위에서 봤더니 an이 우리가 2n-1이라는 규칙을 받았다면 n에 이런 숫자들을 대입하면 자, 이 모든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죠. 누구? 이 규칙이. 그래서 제 n항, 제 n번째 항 an이 이 수열의 모든 항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an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 이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얘가 일반항인 거예요. 2n-1이. 자, 이제 일반항이라는 개념, 그 수열을 대표해주는 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떻게 쓴다? 일반항 an이라고 쓰면 일반항이다고. 집합기호를 써서 a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집합기호를 써서 2n-1이라고 쓰는데 보통은 우리가 an이라고 쓰면 일반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수열이에요. 다음과 같은 숫자의 규칙 한번 봅시다. 규칙이 있네요. 각각의 항마다 어떻게 됐나요? 더하기 2만큼 커졌네요. 규칙이 있네요. 각각의 항마다 어떻게 됐나요? 빼기 2. 자, 빼기 2는 어떻게 됐다? 더하기 빼기 2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마이너스를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수를 등차수열이라고 말을 해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영어로 발음이 셈이 조금 후지긴 한데 arithmetic progression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줄여서 AP라는 표현을 써요. arithmetic progression. 그 다음에 차례로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해요. 공차가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해요. 공차, 차례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 그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고 로그일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이제 봅시다. A1항, A2항, A3항, AN-1항, AN항 보자. 차례로 이제 등차 수일일 경우에 첫 번째 항의 수가 A였어.
A에다가 D만큼 더하니까 두 번째는 A 더하기 D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또 D를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가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D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항은 D가 두 번 더해질 거 아니야. 네 번째 항은 D가 세 번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N번째 항은 D가 몇 번 더해지겠니? N-1D가 더해지겠지. 자, 요 규칙에서 AN,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번이나 곱한다? N-1만큼 곱해준다.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된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AN은 자, 첫 번째 항에다가 내가 이 공차라는 녀석을 더해줄 텐데 도대체 몇 번이나 더해줄 거냐? N-1번 더해준다 라는 이미지, 개념을 가지고 공식을 외워야지 무턱대고 AN은 A 더하기 N-1D, A 더하기 N-1D 이렇게 하면 잘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잘 안 외워져. 잘 잊어버리고. 개념을 어떻게? 내가 공차를 더할 거야. 이 이미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A에다가 D를 N-1번 곱해서 더해줄 거다. 그 다음에 요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요 뒤에 A에 N 더하기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D가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즉 A의 N-1번째에서 앞에 있는 A의 N을 빼주면 그게 지금 뭘 하는 과정이죠? 공차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A의 N 더하기 1 빼기 A는 바로 공차 D가 만들어진다 라는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여기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했어요. 10번째 항을 구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부터 써봅시다. 일반항 AN은 A의 N-1D잖아요. 제 10항을 여기서 구하고 싶대. 그러면 A의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얼마니? 3이네. 더하기 N-1이니까 10-1에 공차를 알아야겠네? 공차는 이 차이니까 뒤에서 앞을 빼니까 얼마니? 3. 그러면 얘는 9, 3, 9, 27에 얼마? 30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 AN은 JN항을 구하여라. AN은 첫째 항 3 더하기 우리가 공차 3을 몇 번이나 N-1만큼이나 정리해주면 3N-3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3N 이렇게 됐죠? 그런 식으로 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알게 됐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 공차가 0이 아닐 때, 즉 여기와 여기였을 때, 공차가 0이 아니었을 때는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나요? 1차식이 나와요. 공차가 0이라면 AN항은 문자가 없고 어떻게 돼요? 상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봅니다. AP라고 하는 거는 Arithmetic Progression이다. A와 X와 B가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X에서 A를 뺀 게 공차일 거고 B에서 X를 뺀 게 또 공차 D이겠죠? 여기랑 여기랑 같겠잖아요. 이항하고 이항하니까 EX는 A 더하기 B라는 성질이 밝혀졌고 X를 구하고 싶다면 2분의 A 더하기 B예요. 무슨 얘기냐? 얘와 얘와 가운데 있는 이 항을 구하고 싶다면 왼쪽 오른쪽 뒤에서 나누기 뭐 해줘라? 2를 해줘라. 그랬을 때 이 X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등차 수열의 중간항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있네요. 등차 중항.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차례로 이루고 있어. 그럼 얘가 등차 중항인 거예요.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더해서 2를 나눠줘라. 이거 뭐랑 좀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죠? 산술 평균하고 또 좀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네요. 값 구하는 것 자체는. 자, 이 표현 봅시다. A1부터 해서 쭉 AP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2배를 해주면, 혹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많이 써요. 등차 중항을 2배 해주면 왼쪽 오른쪽을 더한 것과 같다. 즉 얘를 2배를 해주면 왼쪽 오른쪽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에요. 자, 이제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잘 봐요. 이 자체가 수열이에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이에요. 이거 규칙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대로는 규칙이 없는데 얘네들을 이 자체가 어떤 수열이에요?
어떤 수열의 각 항의 역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역수 만들었어. 1, 3, 5, 7, 9 만들었더니 역수로 만들어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됐죠? 등차 수열이 됐어요. 각 항의 역수로 만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오리지널 수열 이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조화 수열은 영어로 하모닉 프로그레션, 그래서 HP라는 표현을 써요. 한 번 더. 원래 수열은 원래 그 자체로는 잘 모르겠어 규칙을. 근데 걔네들을 역수로 뒤집었어. 뒤집었더니 걔네들이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됐어. 그랬을 때 원래의 오리지널 수열을 뭐라고 한다고?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AXB가 그 자체로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가 조화 수열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역수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로 바꾸면 뭘로 바뀌죠? AP, 등차 수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등차 수열, 얘가 등차 중항이잖아요. 얘를 2배 해주면, 즉 X분의 2를 해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앞에서 표현 이렇게 했었죠. EX는 A 더하기 B. 이건 등차 수열일 때 해준 얘기니까 X분의 1을 2배를 해주면 왼쪽이 누구니? A분의 1. 오른쪽이 누구니? X분의 1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통분의 우변을 AB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X분의 2가 이렇게 됐어요. 둘이 또 뒤집어 2분의 X는 A 더하기 B분의 AB가 됐어. X는 그러면 뭐가 되니?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언제? 요 X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일 때? 조화 수열의 상태일 때. 조화 수열의 가운데 항이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조화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가 조화 중항이에요. 조화 중항.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2개를 더해서 분모에 2개를 곱해서 2배 해준 거를 분자에, 이게 A 더하기 B분의 2AB.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봤나요? 조화 평균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이고 기하 평균은 조화 평균 이상이에요. 조화 평균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나요? 조화 수열의 중항, 조화 중항이라는 개념에서 조화 평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평균을 완성을 시켰어요. 조화 수열에 와서. 자, 이 표현 A1, A2, 땡땡땡, HP라는 거 이 자체로는 조화 수열이에요. 그 자체로는 뭔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역수로 뒤집어요. A의 n분의 1, A의 n 더하기 1분의 1, A의 n 더하기 2분의 1. 이거 하면 이제 뭐가 돼요? 등차 수열 됐어요. 등차 수열의 중항이 등차 중항이네요. 그럼 A의 n 더하기 1분의 1을 2배 해주면 왼쪽 더하기 오른쪽과 같죠? A의 n 더하기 1에 A의 n 더하기 2분의 1과 같죠? 라는 조화 중항의 성질이 2개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이제 다음 개념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잠시 식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얘들아, 1부터 55까지 1부터 100까지 1부터 50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니? 라고 애들한테 시켜놓고 얘들이 오래 걸리겠지 하고 선생님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one of the students가 55요! 라고 얘기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바로 뭔가요? 가우스라는, 걔가 몇 살 때? 10살 때. 가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그 계산을 했나요? 이렇게 했대요. 1부터 10까지 더합시다. 거꾸로 10부터 11까지 더할게요. 그럼 sum, SS 2개를 더할 거예요. 그럼 S가 2개가 되겠네요. 얘네들이 11, 11, 11, 11, 11 되는 게 몇 개가 있나요? 10개가 있네요. 자, 2S는 11 곱하기 10이에요. S는 나눠주면 55가 되네요. 이게 가우스가 10살 때 계산한, 이거를 수열에서 이제 하려고 해요. 제 n항까지의 합,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표현을 써요. SN. 자, 봅시다. A 더하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제2항, A 더하기 2D 뚱뚱뚱뚱 가서 마지막 L은 뭐냐 하면 끝항이라는 개념이에요. 끝항이니까 D를 하나 뺐겠죠. D를 2개 뺐겠죠. 가운데 땡땡땡이 있어요. 얘를 이제 끝항을 맨 앞으로 써주는 거예요. L, L-D, L-2D
그 다음에 A 더하기 2D, A 더하기 D 더하기 A 똑같이 변변 더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2S가 되겠네요. 2S는 보니까 여기가 A 더하기 L이야. DD 지워주면서 A 더하기 L이야.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이 몇 개나 있니? 항의계수 N번 나와. 오케이. 2배의 SN은 A 더하기 L이 N번이나 나와요. 자, 이제 공식화됐네요. SN,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의 A 더하기 L.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자. 다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니까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A가 뭐냐? 첫 항, L이 뭐니? 끝항 더하는 것이 총 N번이 있더라. 그걸 2로 나누었어 라는 이미지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2분의 N의 A 더하기 L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시고, 자, 이 L이 뭐냐 하면 일반항으로 따지면 AN이잖아요. AN은 뭐였나요? AN은 A에 n-1d잖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 거예요. 대입을 여기가 L이니까 대입해주고, 그럼 2A가 되고 n-1D가 되면서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두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SN은 2분의 N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거는 주로 언제 쓸까요? A도 알고 L도 알고 N을 알 때, 뭐 첫항과 끝항과 항의 개수를 알 때는 이 공식을 써. 그런데 끝항을 몰라. 이건 뭐를 할 때? 첫항을 알아, 공차를 알아, 항의 개수를 알아. 그랬을 때는 뭐를 써? 이 두 번째 공식을 써야 해. 여기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두 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하고 머릿속에 익히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 1357에서 제 10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이니까 제 10항은 첫 번째 항 1 더하기 항의 개수 10-1 곱하기 공차 2를 해서 19.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인데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뭐 수열의 합을 가지고 구하려고 그래. 잘 봐. 1357에서 A 10번째 항을 S10이라고 하자. S9는 뭐냐 하면 요거 앞에까지 1부터 9까지 더한 거지. S10에서 S9을 빼주게 되면 다 지워지면서 뭐만 남냐 하면 A10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역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제 10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빼주면 10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S10은 2분의 10에 2A n-1 됐더니 100이야. S9는 계산했더니 이거야. 두 개 빼니까 어떻게 돼? 19예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그냥 1번이 무조건 쉬운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2번까지 해요? 2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1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이제 이 방법은 등차 수열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가능한 방법이어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화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 A1, A2, A3, 땡땡땡, AN을 S의 N이라고 해요. 자, 하나 뺐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S의 N-1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S의 N에서 S의 N-를 빼. 그럼 누가 남아? AN. 자, 즉 일반항 AN은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 SN 빼기 S의 N-1. 단 이때 N은 2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2가 돼야 적어도 여기가 항의 개수가 하나, 두 개가 있고 밑에는 하나가 만들어져서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즉 S의 1 빼기 S의 1,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여서.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요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항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번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제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게 뭐냐 하면 AN을 구하고 싶니?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번부터 N까지 합을 구해. 그 다음에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빼. 요게 일반항을 구하는데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입니다.